그렇게 애써서 유치한 올림픽인데 그게 지금 변질이 돼서 북한의 체제 선전장으로 전락할까. 그게 참 걱정입니다. 이런 우려가 다른 분들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평창 올림픽에 있어서 2, 3년 전에도 그냥 이렇게 에피소드로 평양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외국에서 혹 이제 언어의 이런 여러 가지 그 혼선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지금은 정말 평창 올림픽이 평양 올림픽처럼 되는 것 같아서 우려가 좀 사실 있긴 있습니다. 저희 당에서도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안보를 담보로 한 올림픽은 저도 나름대로의 환영을 합니다만은 이것이 좀 더 구걸로 가고 또 올림픽 이후에 이런 남북 대화가 단절이 되고 오히려 심한 공동화라고 그럴까 어쨌든 그런 휴유증을 걷게 된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상처가 더 크지 않겠는가 해서 저도 정부 쪽에 또 교문위를 통해서 장관한테도 질의를 했고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북한이 동참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반대할 일은 아니나 이것이 안보에 이용당하고 국가의 이런 커다란 이런 정체성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러한 점이 좀 조짐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또 매우 진중한 자세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 또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와중에 문정인 네.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북한이 좀 올림픽을 체제 선전장으로 이용하더라도 그냥 놔두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경계선은 분명합니다. 북한이 남한 올림픽에 함께 하는 것은 남북의 화합 그리고 올림픽 이후에 진정한 이런 화합 길로 가는 그런 경계선에서의 일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저는 찬성하고 또 공감을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경험하고 북한의 여러 가지 실상을 저희들이 지켜본 결과 이것은 틀림없이 이런 국가 안보에 있어서의 이것을 이용해서 북한의 체제 선전이라든가 또 핵 개발에 대해서 실제로 자기들이 유리한 이런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하는 올림픽으로 된다고 한다면 매우 저는 안타까운 일이고 또 심각한 올림픽이 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문 특보의 얘기에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예. 특히 오는 8일 북한의 열병식이 그야말로 뇌관입니다. ICBM을 비롯한 각종 병기들이 출현을 하고 총동원되고 근데 또 그게 올림픽 하루 전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외신들은 열병식을 취재하는데 여념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평창 올림픽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거죠. 한미 군사훈련은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연기하자고 그러면서 왜 열병식은 연기하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죠? 사실 이 올림픽의 그 파괴력이라는 건 굉장히 큽니다. 464개 채널이 48,000시간 이 올림픽에 대해서 중계를 하고 또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만은 거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평창 올림픽이 남북과 공동 올림픽이 됨으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세계 관심이 더 큰데 그 하루 전날에 열병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세계를 향한 강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남북한의 긴장 완화나 또 핵 개발에 대한 억제가 아닌 오히려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의지를 세계 속에 보여주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한반도의 이런 안보는 세계인들이 걱정하고 또 한국의 위상도 많이 추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열병식은 저는 지금이라도 미루거나 다른 날짜를 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북한에게 요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벌였던 그 피나는 노력을 한번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우리가 밥 다 지어놓고 상 차려놓으니까 북한이 숟가락 들고 덤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창 특별법도 우리가 만들었고 KTX 원강선 개통 또 제2 영동 고속도로도 만들었고요. 동서고속도로 복선 전철 뭐 강원도 6조 원 국비 확보 등등 그 연미 의원님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부처들을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고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간의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 홍준표 대표께서 지난번 대표 때 시절에 올림픽 유치가 됐고요. 그 당시에 저는 그 원외위원장을 하면서 올림픽 유치 특보를 지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잘 압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당에서 이 올림픽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고 또 강원도와 평창 군민들이 좀 자기 돈 써가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올림픽을 유치했고 또 그 이후에 올림픽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KTX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사업 그리고 올림픽이 30년 만에 우리 그랜드슬램으로 이루어지는 올림픽이기 때문에 국가의 이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까지 많이 해왔었습니다만은 뭐 숟가락 하나 올렸다기보다는 숟가락 올려놔서 잘 떠먹고 잔치상을 잘 벌이면 뭐 그것으로도 같은 대한민국의 정부고 또 더불어민주당도 우리 국가를 끌어나간 하나의 이런 여당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은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평창은 없고 대한민국은 없고 오히려 북한에 이용당할 수 있는 그런 올림픽이 될까 우려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제 숟가락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지금부터라도 국가의 융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 단 전에 말씀드렸듯이 핵 개발이라든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저희들이 이렇게 해소가 될 수가 있고 사후에도 충분한 남북 대화가 된다고 한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만은 그 점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강원도를 이제 들려보면 정말 그 관광 자원이 풍부하다는 걸 느끼게 되고요. 또 이번에 고성을 한번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시원하게 고속도로가 잘 뚫렸더군요. 관광 자원들을 이 기회에 세계에 알리는 그런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강원도를 흔히 이제 수도권 사람들은 대목 사람들은 맑은 공기 그리고 뭐 푸른 숲, 뭐 넓은 바다 이런 걸 얘기하면서 환경을 지켜달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저희들도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자연과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제일 가는 그리고 세계 속에 이런 환경 관광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쪽인 차원에서 저도 6년 내내 이 관광을 하나로 엮는 그리고 문화와 그리고 환경과 자연을 세계 속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이런 패키지화라고 그럴까 벨트화라고 그럴까 이런 허브가 바로 강원도가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올림픽과 우리 강원도의 자연의 가치 또 향토적 가치 관광적 가치가 저는 극대화시켜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해야 한다.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2030 젊은이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목소리를 낮췄었는데 이게 여자 하키 팀이 남북한 공동팀으로 이루어지면서 그게 촉발이 된 것 같아요. 4년 넘게 열심히 훈련을 해서 올림픽에 나가보고 싶었던 그 젊은이들 어느 한순간에 그 남북 단일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 가장 이제 분노를 하고 있고 평창 올림픽이 평양 올림픽으로 가는 것도 용납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무슨 갑자기 현송월이 와서 극진하게 접대를 하고 북한 요건 또 다 들어주고 우리는 또 고통받고 그래야 되느냐. 이런 이제 선수들의 입장이 있고요. 근데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공격만 하고 있습니다. 단일팀 구성도 지난 정권에서 자유한국당이 한 거고 한반도 사용도 뭐 한국당이 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염 의원님은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이 국회 평창 특위에 몸을 담으셨고 유치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실 테니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시죠. 그 일정한 이제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는 예선도 거치고 또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거기에 올인하는 특히 이제 청년 세대는 자기의 젊음을 다 바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하키 며칠 전에 저도 선수촌에 가서 북한 선수를 봤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과정에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남북한이 하나로 단일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공감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선수들에 대한 의향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단일팀을 구성을 하고 통보했다는 것에 아마 그 머리 감독과 선수들이 좀 분노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맞춰서 열심히 땀 흘린 자에게 그리고 준비한 자에게 그런 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그것을 빼앗겠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공감하고 2030대들이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한 점에서 저는 매우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이제 스키 선수도 하나 더 붙인다고 한다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탈락 통보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러한 것은 아마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젊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우리 선배로서 또 국가의 지도자로서는 매우 저는 옳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들에게 더 큰 무대와 더 큰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정치권에서 더 사력 있게 2030에 대한 이런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지원하거나 함께 고민하고 함께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토요일에 개막식 리허설이 있었죠? 예. 그쪽이 지역구시니까 그 개막식 보는 영광을 누리셨을 것 같은데요. 리허설은 제가 보지 못했고요. 못 하셨습니까? 이제 9일날 개막식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 윤곽은 알고 있고요. 예. 또 제가 의정 활동하는 동안에 거기에서 이제 태어나고 거기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날씨, 기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많이 이렇게 제안도 하고 그렇군요. 또 현장을 돌아봤기 때문에 어떤 것을 물어보셔도 예. 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 개막식의 이제 프로그램은 뭐 1급 비밀이니까요. 네. 거기에 어떤 공연들이 들어갈 것이냐, 어떤 뭐 스케일로 치러질 것이냐에 관심이 많은데 뭐 그 얘기를 스포일러가 될 테니까 얘기하실 수 없을 거고, 네. 뭐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어서 개발을 했다든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뭐 공연을 개발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일반적으로라도 들으신 게 있는지요? 이제 제안도 했고 이제 느낌으로 갖는 것 중에서 아마 한국적인 이제 문화를 입힐 거라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 정선 지역이 이제 아리랑이기 때문에 예. 한국의 소리인 아리랑을 좀 이렇게 녹여낼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첨단 과학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KT에서 하는 5G나 예. 또 드론 같은 것도 등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와 새로운 이런 그 과학의 이런 최고의 절정적인 한국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예. 많이 감춰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회식도 구경을 했었지만은 88 올림픽 때 폐회식에 갔더니 깜깜한 속에서 그 다듬이 소리, 다듬이질 소리. 네네, 저 들었어요. 그 소리를 탁 듣고 야 정말 그 뭐야 이 소름이 돋는 듯한 감동을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첨단의 기술, 과학 기술과 또 우리 전통의 것이 만나면 더 큰 감동을 또 전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염 최고위원님은 추위에 강하세요? 전 추운 거 참 못 참는데 굉장히 춥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하 20도 얘기가 나오던데요. 제가 그 한때 스키 강사를 했었는데요. 눈 위에서 25도, 30도일 때는 거의 이렇게 말이 얼릴 정도로 춥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난히요. 예. 추웠고요. 서울도 추운데. 제가 예. 4년 전, 5년 전 이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추위에 대비해라. 그리고 이 추위를 하기 위해서는 지붕을 좀 덮어야 한다. 그래서 뭐 예산이 들어가지만 정말 대한민국이 30년 만에 가지는 세계적인 이런 축제 행사에 대한민국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개폐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는데 그때 지붕을 하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없죠. 예, 그래서 역대로도 없었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예, 걱정이 됩니다. 이제 뭐 소치도 이제 반 이렇게 더입해. 그러니까 이 비바람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덮었고요. 몇 군데 뭐 나가노라든가 이렇게 따뜻한 곳에는 뭐 영상 2, 3도, 영하 뭐 추워봐야 7, 8도인데 여기는 20도가 되기 때문에 지붕을 덮지 않고는 추위를 이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입니다. 개막식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이제 경기장을 사후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이제 사활이 걸려 있을 겁니다. 그거를 잘못 운영하다 보면은 그 유치한 게 저주로 또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 올림픽 치른 뒤에 빚더미에 오른 그런 시도 많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이 평창 올림픽을 보는 시각이 저는 달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계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뭐 닐레아마르라든가 밴쿠버라든가 소치라든가 다 이렇게 우리 속된 말로 망했다 이렇게 적자에 허덕인다라고 말씀을 줍니다만은 그러한 나라들은 굉장히 넓은 나라, 큰 나라에 아주 산골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인구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2시간, 3시간 만에 올 수 있는 인구가 100만 명이 안 되는데
우리는 수도권 2,500만 명이 1시간 30분대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건 세계적으로 이런 지리적 위치가 평창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면 올림픽 시설이나 경기장은 활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평창올림픽은 다른 올림픽과 다르다. 그래서 이건 이미 성공올림픽을 예감하고 있고 또 올림픽 시설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후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은 방문객이 많고 또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지역 갖고 있는 자연과 환경, 바다를 이용한 그런 관광 자원화시킨다고 한다면 이 시설도 잘 활용될 것이라는 것이 제 지론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준비해서 저는 올림픽 이후에 경기장마다의 좀 조금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올림픽 사후 관리, 레거시와 함께하는 오히려 관광이 경쟁력 있게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올림픽 사후 문제도 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제가 1988년 88 올림픽 때 이제 자원봉사를 했는데 제 딸이 이제 대학생이 돼서 좀 평창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아이고. 그런데 그 이제 춥고 추운데 이 셔틀버스가 너무 늦게 다니고 그래서 1시간 가까이 뭐 저 바깥에서 기다리고 그런 일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하드웨어도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뭐 되는 건데 자원봉사자들의 그 자부심이 굉장히 큽니다. 큰데 그분들의 도움으로 또 잘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분들에 대한 처우도 좀 그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뭐 식중독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뭐 이 추위에 대해서 무슨 뭐 핫팩을 뭐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칠 시간이 벌써 됐습니다. 그 민경욱의 파워토크 염동열 최고위원님과 이제 함께하면서 많은 이야기 나눠봤고요. 평창 유치부터 혼신을 다해 애쓴 주역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이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이런 국가 안보에 있어서의 이것을 이용해서 북한의 체제 선전이라든가 또 핵 개발에 대해서 실제로 자기들이 유리한 이런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하는 올림픽으로 된다고 한다면 매우 저는 안타까운 일이고 또 심각한 올림픽이 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문 특보의 얘기에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예. 특히 오는 8일 북한의 열병식이 그야말로 뇌관입니다. ICBM을 비롯한 각종 병기들이 출현을 하고 총동원되고 근데 또 그게 올림픽 하루 전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외신들은 열병식을 취재하는데 여념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평창 올림픽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거죠. 한미 군사훈련은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연기하자고 그러면서 왜 열병식은 연기하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죠? 사실 이 올림픽의 그 파괴력이라는 건 굉장히 큽니다. 464개 채널이 48,000시간 이 올림픽에 대해서 중계를 하고 또 세계인들에게 그렇게 애써서 유치한 올림픽인데 그게 지금 변질이 돼서 북한의 체제 선전장으로 전락할까 그게 참 걱정입니다. 이런 우려가 다른 분들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평창 올림픽에 있어서 2, 3년 전에도 그냥 이렇게 에피소드로 평양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외국에서 혹 이제 언어의 이런 여러 가지 그 혼선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지금은 정말 평창 올림픽이 평양 올림픽처럼 되는 것 같아서 우려가 좀 사실 있긴 있습니다. 저희 당에서도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안보를 담보로 한 올림픽은 저도 나름대로의 환영을 합니다만은 이것이 좀 더 구걸로 가고 또 올림픽 이후에 이런 남북 대화가 단절이 되고 오히려 심한 공동화라고 그럴까 어쨌든 그런 휴유증을 걷게 된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상처가 더 크지 않겠는가 해서 저도 정부 쪽에 또 교문위를 통해서 장관한테도 질의를 했고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북한에 알리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만은 거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평창올림픽이 남북과 공동올림픽이 됨으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세계 관심이 더 큰데 그 하루 전날에 열병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세계를 향한 강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남북 간의 긴장 완화나
또 핵 개발에 대한 억제가 아닌 오히려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의지를 세계 속에 보여주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한반도의 이런 안보는 세계인들이 걱정하고 또 한국의 위상도 많이 추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열병식은 저는 지금이라도 미루거나 다른 날짜를 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북한에게 요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벌였던 그 피나는 노력을 한번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우리가 밥 다 지어놓고 상 차려놓으니까 북한이 북한이 동참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반대할 일은 아니나 이것이 안보에 이용당하고 국가의 이런 커다란 이런 정체성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러한 점이 좀 조짐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또 매우 진중한 자세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 또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와중에 문정인 네.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북한이 좀 올림픽을 체제 선전장으로 이용하더라도 그냥 놔두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경계선은 분명합니다. 북한이 남한 올림픽에 함께하는 것은 남북의 화합 그리고 올림픽 이후에 진정한 이런 화합길로 가는 그런 경계선에서의 일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저는 찬성하고 또 공감을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경험하고 북한의 여러 가지 실상을 저희들이 지켜본 결과 들고 덤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창 특별법도 우리가 만들었고 KTX 원강선 개통 또 제2 영동 고속도로도 만들었고요. 동서고속도로 복선 전철 뭐 강원도 6조 원 국비 확보 등등 그 연미의원님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부처들을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고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간의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 홍준표 대표께서 지난번 대표 때 시절에 올림픽 유치가 됐고요. 그 당시에 저는 그 원외위원장을 하면서 올림픽 유치 특보를 지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잘 압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당에서 이 올림픽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고 또 강원도와 평창 군민들이 좀 자기 돈 써가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올림픽을 유치했고 또 그 이후에 올림픽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KTX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사업 그리고 올림픽이 30년 만에 우리 그랜드 슬램으로 이루어지는 올림픽이기 때문에 국가의 이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까지 많이 해왔습니다만은